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말 아들을 품에 안은 배우 현빈 씨가 등남 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아빠가 된 소감과 차기작 교섭의 뒷이야기 직접 들어봤고요. 연말까지 연예계를 덮치고 있는 음주운전, 그 실태와 마약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씨의 결심 공판 현장 소식, 그리고 연기 장인 최민식, 한석규 씨의 스타 잡학사전까지 차례로 만나보시죠. 아내 손예진 씨의 출산 소식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현빈 씨. 최근에 또 기쁜 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교섭으로 돌아온 그를 만나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최악의 피랍 사건이 발생되고 원칙이 뚜렷한 외교관 제우와 가정 교섭안이 뭡니까?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 대식은 피랍된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현빈 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섭에 임하는 중동 전문 국정원 요원 박대식 역을 맡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질을 눈앞에서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초반에 제호와 이제 대립을 하다가 이제 목표가 같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 우리 외교부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영화 협상에서 아내 손예진 씨와 협상 전문가와 인질범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기에 혹시나 조언을 얻지 않았을까요? 협상 때는 제가 납치한 인물이고 협상 나쁜 전문가는 인물로 아니었죠. 사귈 때가 아니야 그때는? 네? 사귈 때가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난 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예. 현빈 씨는 손예진 씨와 결혼 전 영화 교섭을 촬영하고 개봉을 앞둔 지난 11월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그리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가 맡은 이 일들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그가 이번 영화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우 이루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밤 11시 25분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루 씨.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요. 동승자를 포함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를 했고 추후에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현재 준비 중인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에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스타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루 씨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더 큰 상황이죠. 음주운전만으로도 명백한 잘못인데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얼룩진 2022년 연예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 스파이크 씨.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돈 스파이크 씨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 스파이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로 선처를 구했는데요. 내년 1월에 있을 선고기일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연예가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에 궁금증을 파헤친다. 왜 떴을까? 신동욱 CRPS 근황. 13년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투병 중인 배우 신동욱 씨가 환우들에게 뭉클한 조언을 건네 화제입니다. 건강은 정말 운 좋게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병성 통증약을 복용하며 지내고 있다는 신동욱 씨는 같은 질환을 가진 환우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닫지 말고 담당 주치의의 치료를 신뢰할 것, 통증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적응해 갈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가 위대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방법들이겠지만 당연함이 반복되다 보면 위대함을 넘어설 때가 있다며 환우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저같이 갑자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보통 삶의 의욕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신 분들에게 저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시라고, 하실 수 있다고, 스스로 시련을 헤쳐나가실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수홍 결혼식 찐친들. 12월 23일 23살 연하의 아내와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된 박수홍 씨. 이날 결혼식에 박수홍 씨의 절친들이 총출동한다는 소식인데요. 절친이자 이 못난 좀 어리숙한 아저씨를 정말 많이 이끌어준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박수홍 씨의 팬클럽 회장 출신이자 무려 30년간 인연을 이어온 박경림 씨가 결혼식 축가를 맡아 박수홍 씨와 함께 만든 히트곡 착각의 늪을 부를 예정이고요. 박수홍 씨의 절친한 후배이자 얼마 전 결혼을 전제로 연인과 교제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손은수 씨는 결혼식 사회를 맡아 박수홍 씨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두 분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쁜 아이도 잘 낳고 그리고 저희 커플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연예가를 들썩이게 할까요? 지금까지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였습니다. 알고 보면 신기한, 흥미로운, 놀라운 그 이야기, 스타 잡학사전. 오늘 들여다볼 스타는 바로 선수들 깨워라. 연기 경력만 도합 70년이 넘는 명불허전 연기판의 두 선수 최민식 씨와 한석규 씨인데요. 각기 다른 신작으로 돌아온 연기 제왕들의 이야기를 스타 잡학사전에서 펼쳐봅니다. 먼저 아주 반가운 복귀 소식을 전한 최민식 씨부터 만나볼까요? 사무실 65년생이고 경북 영지 출신. 그럼 다 걸자. 와, 얘는 클래스가 달라. 어릴 때부터 남다른 성질머리와 배포를 갖고 있던 남자 차무식. 거북선 한번. 우린 10년 만에 700억을 벌었어. 그리고 필리핀 정관계 인사들과 모두 친해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필리핀으로 주 무대로 옮기며 카지노의 전설로 자리매김한 그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사건이다. 에? 그로 인해 필리핀에 파견된 외삭과 경찰 오승훈이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하지만 고리한 데서 어떻게 왔어요, 업장에? So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hon. 또 뵙겠습니다. 아직 마닐라에 있다. 네가 가서 받아와. 세상이 차무식은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비밀리에 사건을 수습해 나가죠. 예수아. 무려 25년 만에 시리즈물 카지노를 통해 드라마로 컴백한 최민식 씨. 26년 만에 드라마 출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그의 연기를 지켜볼 수 있게 된 후배 배우들은 최민식 씨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민식알이라고. 최민식 선배님의 연기를 보는 게 굉장히 가슴 웅장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카지노 촬영 내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제가 3월 달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낳자마자 필리핀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아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캐릭터 분석과 작품을 소화해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절박함, 그런 것들이 아주 어우러져서 아주 화끈하게 경험을 한 기억이 지금 나네요. 오랜만에 쉽지 않은 작업을 했던 최민식 씨. 그가 이번 작품을 잘 끝내게 해준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후배 동료분들과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느낀 게, 야, 프로페셔널하구나 다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도 자극을 받았고 많은 도움을 얻게 됐고, 우리 배우들의 어떤 그 앙상블 볼만할 겁니다. 예. (1982년) 극단 뿌리에 입단해 연기 생활을 시작한 지 언 40년째. 어느덧 한국 영화계의 대부로 자리 잡은 최민식 씨는 충무로 트로이카 중 한 명답게 숱한 명대사를 탄생시켜 왔습니다. 박찬욱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올린 영화 올드보이에서는 극중 대사로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시키더니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역할을 맡아 극강의 악인을 연기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왜? 네? 왜 이렇게 집은 얼굴 하는 건데? 이런 거 처음 봐? 소름 돋는 대사 전달력으로 관객을 공포에 몰아넣었고요. 너는 이거, 나는 요거, 에?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명대사의 밭이라 불리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따라해봤을 명대사들을 줄줄이 탄생시키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최민식 씨를 생애 첫 1000만 배우로 만들어준 영화 명량. 척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그는 극중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아 1700만 관객이 울고 웃게 한 명대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는데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쯤 되면 그 누구도 최민식 씨가 명대사 제조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최민식 씨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브로맨스의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영화 올드보이와 주먹이 운다를 통해 젊은 후배 배우인 유지태, 류승범 씨와 세대를 뛰어넘는 호흡을 보여주는가 하면 너 경찰이니? 만나보네. 이병헌 씨와는 잔인한 연쇄살인마와 약혼녀를 잃은 국정원 요원으로 만나 지독한 대립관계를 그려냈었죠. 최민식 선배님하고 같이 한다라는 그 기분이 어땠냐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대사 한 번 던지고 표정 한 번 짓는 이런 것에 그 어떤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배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약간 지었다. 뿐만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와 신세계 같은 범죄 느와르 장르에서도 황정민, 이정재, 조진웅 그리고 하정우 씨 같은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과 끝장 케미를 발산하게 됐는데요. 야, 내가 민식이 형이랑 작품을 같이 하다니라는 좀 설렘이 제일 많았죠. 언젠간 선배님과 같이 한 스크린 안에서 연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라는 또 생각을 또한 가지면서 20대를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과 기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브로맨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상대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한석규 씨.
동국대 연극영화과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영화 넘버3와 쉬리 등에 함께 출연하며 오랫동안 돈독한 인연을 유지해 왔는데요. 장영실이 누구냐? 이 그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코끼리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영화 천문으로 20년 만에 재회하면서 화제를 낳은 두 사람. 그래도 딴 데 한눈 안 팔고 그냥 이렇게 뒹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같이 만나서 또 작품을 하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작품도 만나기를. 또 근 시일 내에 또 같은 작품에서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크죠. 네. 천하의 최민식 씨도 믿고 연기하게 만든다는 파트너 한석규 씨. 그렇다면 이번엔 그의 잡학사전을 한번 펼쳐봐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 둘이 꼭 특별한 관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줄 아는 요리라곤 라면 끓이기가 전부였던 남편 창래. 그러나 별거 중이던 아내의 대장암 판정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오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자신만만한데. 맛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음식들을 정성을 다해 만들며 다가오는 아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창래. 그렇게 조금씩 변했다. 요리 실력도 나도. 이 슬픈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낸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한석규 씨입니다. 부모와 자식, 특히 아버지와 아들, 이 장남 이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극중 요리를 배우며 변화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가는 한석규 씨. 무엇보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는데요. 오늘은 좀 따뜻할지도 몰라. 저희 이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가 바로 거기에 가장 부합되고 또 적당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따뜻하게 그런 드라마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르도 연기도 한결 더 부드럽고 여유로워진 이 남자. 아마 진즉에 이 타이틀을 얻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훑어보기 전 먼저 탄생 비화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1991년 안방극장에서 먼저 데뷔해 출연 드라마가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충무로의 러브콜을 받게 된 한석규 씨. 스크린 데뷔작인 닥터 봉에 이어 은행나무 침대, 초록 물고기와 넘버3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는데요. 숙경님이야 뭐 제가 영화 거의 처음 막 시작할 때 한국 영화를 홀로 짊어지고 진짜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온리 한석규였던 시절이어가지고 우리의 우상.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PC통신을 소재로 한 멜로 영화 접속이 대히트를 치고 이어 8월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연기력까지 인정받게 된 한석규 씨. 철구야. 언제 돌아가셨는데? 1999년 영화 쉬리는 무려 58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최민식 씨와 나란히 티켓 파워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강재규 감독의 또 쉬리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는 여러 장르의 또 감독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한 장르의 감독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경연 대회라도 하듯이 참 그때가 돌이켜보면 좋았는데 거길로 이끈 사람이 석규예요. 저를. 그러나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 지쳤던 걸까요? 쉬리 이후 3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던 그.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지만 이미 많은 것이 바뀐 충무로는 더 이상 그의 동무대가 아니었는데요. 배우의 어떤 숙명적인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무대가 오면 하는 거고, 만약에 무대 없으면 그냥 마는 거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럼 기다리다가 1년 보낸 거지 뭐. 그렇게 2000년대 초반을 조용하게 보내고 2013년 류승환 감독의 영화 베를린에서 국정원 요원으로 변신, 오랜만에 온몸을 던지는 첩보 액션 연기를 보여준 한석규 씨. 내가 너 같은 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넌 끝났어. 당시 그의 필모그래피 사상 최초로 크레딧 둘째 줄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더 이상 원톱 주연만이 아닌 작품에 필요한 배우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이 꽃봉오를 치면 이제 막 만개를 하려고 샥 피고 지는 건 나지 이놈아. 근데 그게 진지한 말씀이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꽃으로 치면 이제 탁 펴가지고 이제 만개를 하는 그런 거다. 근데 그 말씀 듣고 동의했죠. 그렇게 우리에겐 여전히 아름답게 만개한 톱 배우인 한석규 씨. 그런데 사실 그의 사생활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데뷔 초부터 그는 유난히 인터뷰에 인색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 우리 연기자는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또 말을 떠들잖아요. 도대체 왜 인간은 말을 하게 됐을까? 이러면 말 때문에, 이 말이라는 지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이 장점이지만 단점이. 인터뷰는 꺼리지만 그렇다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집안의 막내로 자라 밝은 면도 있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한석규 좀 진지하고 뭐 좀 정돈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배우로 데뷔 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 성우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 그랬었죠. 성우 생활 잠깐 했죠. 말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한다죠. 무려 강변가요제 장려상 출신이랍니다. 저 소질 많아요. 강변가요제 출신이고요. 84년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노래를 좋아해요. 그의 과거를 쭉 훑어봤다면 이번엔 일상을 들여다볼 차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는 무려 4남매의 아빠였습니다. 현재 학업을 위해 미국에서 지낸다는 그의 4자녀와 아내 때문에 홀로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많아 요리 솜씨가 저절로 늘었다는데요.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좀 혼자 지낸 시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먹기도, 그래서 뭐 제가 해 먹은 적도 많아요. 그래서 나물 같은 거, 뭐 김치도 좀 담글 줄도 알고. 그러니까 요리 도구에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이다. 또 필요하거나 적적할 때면 조용한 물가를 찾아가 밤낚시를 즐긴다고 하네요. 한 7년 됐나? 우리 맨 처음에 7년 됐어요. 7년 동안 뭐 낚시도 많이 하고 낚시를 많이 했죠. 둘 다 좀 환자 수준의 낚시꾼이에요. 끝으로 인터뷰에 인색한 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싫어요. 아예 그러니까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너무 농담이고요. 예. 가만히 있자.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영화 한 편 한 편으로 관객에게 추억을 만들어준 한석규 씨. 앞으로 더 많은 작품으로 추억 앨범을 꽉 채워주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연기란 죽어야 끝나는 공부다라는 최민식 씨. 그리고 최민식 씨와 함께한 세월 덕분에 연기관을 올곧게 지켜올 수 있었다는 한석규 씨. 두 연기 대가의 묵직한 카리스마 덕분에 우리의 연말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더 알찬 연예가 소식으로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